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를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황성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에 또 이 사이넥스에서 규제 관련이나 글로벌 대응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도움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윤찬식 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파라과이 또 중남미 관련된 그런 관심, 개인적으로 제가 중동에서 4년을 근무하면서 이 대사님의 이 활약이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경제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존경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사실은 올해 키워드가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21년, 2022년에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 산업만 90억 불 이상의 수출을 하다가 조금 이제 체외 진단이 빠지면서 조금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었지만 다시 2024년도부터 리바운드를 해서 올해 한 3% 가까운 성장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체외 진단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일반 이제 하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일반 의료기기는 최근 6년 동안 한 8% 이상의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약처는 매년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발표를 하시고, 무역통계진흥원은 매달 이제 수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11월까지의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요 품목의 의료기 수출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늘 저희가 잘 하고 있는 분야인 초음파 영상 진단 기기나 치과형 임플란트 그 이외의 제품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부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의료 로봇, 파라과이에도 이제 굉장히 진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증가율을 더 높여서 4.5%를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국가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 1위인데요. 사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약 45%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수출하는 금액은 15%를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부의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보면은 특히 중남미 시장의 진출을 굉장히 또 높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마 병원 선진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북미와 중남미 시장이 굉장히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선전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을 좀 더 저희가 수출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중남미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역시 상위 5개국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되고 있고요. 파라과이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다른 5개 국가에 비해서 조금 부재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향후 더 성장 가능성이 더 점쳐지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센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개인 혈당 검사지라든지 의료 로봇, 유방 촬영 장치, 최근에 이제 여긴 당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장이기도 한데요. 지방 분리용 기구라는 로켓 헬스케어 같은 그런 제품들이 파라과이에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지난 12월에 또 제2호, 3호 미래 컴퍼니가 이제 의료 로봇을 또 수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중남미 시장에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 하나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장 크게 이제 애로사항을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TRL 단계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김태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했는데, 본부처에서도 하고 또 이제 본부처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중기부까지 포함하면 부처에서 각 의료기기 R&D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1기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R&D 의료기기에 집중해서 투자가 되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기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의료기기 산업,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좀 더 많은 예산들이 R&D 또 그 이후에 있는 단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일부 R&D가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TRL 6단계 이후에 있는 내용들로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L 6단계 이후로 보면은 기업들이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추가 기술 개발이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이제 외국계 제품들이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지를 기업들 또 사용자인 의사분들께 이제 요청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경험 부족, 또 노출에 대한 부족,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부족 등을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 체계로서 또 외환급여 등재가 돼야지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임상 근거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채워주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로 많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는 다른 부처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가 병원 기반의 임상 실증 생태계 구축을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을 지정해서 실제 의료진들이 허가 전부터 탐색 확증 임상에 참여하고, 허가 이후에도 PMS 같은 어떤 그 사용자 평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직접 결과적으로 엔드유저 있기 때문에 그 엔드유저로서 이 제품에 대한 아까 말씀해 주신 시장의 언맷 니즈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고도화하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K 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특히 실증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병원 기반의 실증 지원으로서 비임상의 허가용 내용인 사용 적합성 평가라든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AR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AX 스프린트 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사용해 보지 못해서 의료 현장에 결과적으로 도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5년 전부터 교육훈련센터라는 어떤 그런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교육훈련센터 그리고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서 먼저 의료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달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좀 더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정부에서 2024년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수출이 250억 불 정도였는데요. 한 500억 불 정도, 2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올해부터 배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발표 내용에 조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건복지부 또 본부처에서 지정을 받은 의료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부분이나 특성화 대안원들로 저희가 이제 정책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저희가 MDCC라는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로 상담되는 예시들이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나 또 저희가 시약처나 복지부와 같이 지정하고 있는 혁신 의료기기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하고 이제 보험 제도권 지dem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 새로 나오는 의료기기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들을 잘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상장된 리브스메드라든지 바이랩 같은 제품들이 요양기업에 등재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도입되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4년 동안 약 한 160건 정도의 상담의 어떤 내용들이 사업화된 그런 어떤 실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 장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 사용자 임상평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이제 성과가 잘 나오는 사업들로 기업들이 평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년 단년이나 다년도 사업을 통해서 허가 이후에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사용자가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임상 근거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 기준으로 약 37개사가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표 사업은 이제 허가 이후에 역시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교육훈련센터가 저희 4개 지역, 4개 병원을 중심으로 또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69건의 이제 지원 제품과 프로그램 219건, 3,500명 이상의 어떤 그 의료진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혁신의료기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과 달리 혁신의료기기가 대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입니다. 난 인베이시브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해도가 높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허가 이전에 어떤 탐색이나 확증 임상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허가 이후에 그 신의료기술 평가나 평가 이후에 혁신의료기술 같은 선진입 제도에 지정받기 위한 그런 어떤 임상 근거 창출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매년 20개 내외의 제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어떤 평가 이외나 혁신의료 기술조차도 의료기관에 이제 도입하는 데서 여전히 주저함이 있기 때문에 써보게 하는 그런 어떤 시범보급 사업들을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같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 성과는 이제 뭐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 새로 나오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혁신의료기 지정을 받든가 아니면 평가 유예나 혁신의료 기술 또는 이제 혁신의료기 통합 심사라는 어떤 그런 유예 제도를 많이 이제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선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사업들이 올해도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교육훈련센터 사업 중에 얘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연세의료원에서 이제 로봇 수술 로봇기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체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술 로봇 의료기기가 15대밖에 지내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교육훈련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한 236대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한 285대가 성장할 정도로 교육훈련센터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들이 이 어떤 그 술기 교육을 받고 또 우리나라 수술 로봇에 대한 경험들을 확대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그 미래 컴퍼니의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연세 의료원에서 직접 이제 파라과이 가셔가지고 교육훈련 한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대응 관련해서 이제 사이넥스에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용 적합성 센터라든지 국제 인증 지원 센터 등을 통해서 비용 지원이나 컨설팅 그리고 교육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우리 MDR을 얼마 정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100여 개, 102개 정도 MDR 인증을 받은 걸로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제가 이제 UDI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 220여 개의 그 기업들이 MDR을 이미 이제 받은 상황이고, 대부분이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A 정도의 제품들인 것 같고요. 이 중에는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50개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40%로 보이지만 여기는 중복이기 때문에 40%보다는 더 낮은 비율로 MDR을 지금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MDR이나 FDA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이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회 전시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 이제 두 번째 했었는데요. 매틱 인사이트를 개최해서 저희가 허가에 좀 많이 이제 지원 사업들이 집중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화하는 모델이라든지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 등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매틱 인사이트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어떤 그런 어떤 사업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경 연구는 이제 올해 이제 계속 사업이긴 하지만 신규 사업은 없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그들과 협력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해외 임상 시험을 하는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도 실제적으로 해외 진출할 때 허가용 임상을 하든지 아니면 허가 이후에 보험 등재를 위한 임상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까 이번 정권에서 특히 의료기기 또 제약 또 화장품 관련된 그 바이오 헬스 수출 관련된 관심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기기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로 이제 4년 차를 맞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출을 좀 더 확대하자는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2025년에 있는 대부분 사업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 신규 사업들로 저희가 계속해서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신규로 이제 몇몇 사업들이 지원되고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제 이 부분은 추진 배경의 목적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시각처에서 이미 공고가 나갔어요.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AX라고 보통 저희가 줄여서 말하는데 AX 스프린트 사업이라 그래서 이 AI가 포함된 의료기기는 대부분이 보험 등재를 해야지 보통 아니면은 뭐 이제 선진입 이제 임시 등재를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병원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범보급 형태로 이 사업이 기획이 된 게 있습니다. 예산이 약 150억 이상이 지금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 기재부랑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허가 이후에 임시 등재를 위한 임시등재 준비를 위한 임상근거 창출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타입2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제 예산을 받는 것인데 이 예산은 확정 임상이나 탐색 임상도 일부 포함해서 허가 이후에 어떤 임시등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임상근거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고요. 엑스프린트 사업은 시약처도 있고 복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처는 좀 허가 이전에 컨설팅 수요를 좀 많이 담은 사업들로 진행될 것 같고 아마 이건 공고가 나간 것 같고요. 복지부는 곧 공고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각 내용들을 자세히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이제 2024년도부터 의료기관 6군데를 지정해서 지원 분야별로 실증을 하고 있고요. 이 많은 기업들이 이 의료기관과 함께 각 분야별로 지금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 혁신의료기 실증 지원센터는 허가 이후에 실증을 좀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사용 평가라든지 보험 등재를 위한 어떤 임상근거 창출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혁신의료기 실증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PMS나 아니면 아까 그 MDR의 주요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임상근거 창출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기관과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이 될 텐데 2단계는 이제 그 시판후 임상 추적 관찰이라든지 국제 공동 연구 그리고 지원 제품을 실제적으로 이 6개 의료기관 또는 이제 확대해서 다른 의료기관들이 구매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에 연결하는 것이 저희가 성과 목표로 제시가 되어 있고 6개 의료기관이 어떤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공고는 이제 참고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신규로 이제 기획되는 것인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함께 좀 더 정보에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로봇입니다. 의료 로봇입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고 주로 이제 연성 내시경을 통한 다빈치 제품이 많이 이제 주력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 경성 조직을 위한 내시경이라든지 브레인 쪽에 대한 어떤 수술 로봇들도 굉장히 많은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고 과제 사업 베이스보다는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실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군데를 이제 의료기관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 2군데 선정을 하게 되면 병원 내에 이노베이션 랩을 구축을 하고 이노베이션 랩을 구축한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의료기기 기업이나 아니면 AI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과제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작년 12월 말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전 Q&A 상담을 컨설팅을 진행하고 1월 내에 이제 과제를 선정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기술 고도화, 2단계는 실제로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수출 쪽에 좀 수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이제 배정이 되어가지고 한 300억 가까이 매년 이제 이쪽 분야만 수출만 좀 더
타겟을 해서 지원 사업들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거점 지원이라든지 여섯 개 카테고리로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재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글로벌 거점 클러스터인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제 보스턴 CIC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거점 해가지고 40개 기업이 매년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하는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데 보스턴은 아쉽게도 의료기기보다는 제약 쪽에 좀 더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의료기기 쪽도 거점이 필요한데 저희가 미국 서부나 중부 그리고 남부인 휴스턴까지 갔다 와서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 클러스터 중 하나인 TMC 텍사스 메디컬 센터가 서울대병원 10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대 규모의 클러스터이고 medtech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TMC에 저희가 거점을 만들어서 현재는 지금 휴스턴 쪽에 거점을 만들어서 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한 어떤 거점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올해 10개 기업을 뽑아서 신규로 입주를 하고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실제적으로 프로토타입부터 시작해서 규제 이후 단계까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업을 입주해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좀 더 협력 연구나 실증 생태계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컨설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MBCC 풀을 활용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컨설팅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 1억 원의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올해 한 40개 기업을 현정에 40억 정도 예산이 이 컨설팅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지원 사업인데요. 국제인증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아야 한 5천만 원 정도만 규제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사실 CE나 아니면 FDA를 지원받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최대 2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제 대응 비용 지원 사업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90억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최대 2년이니까 1년을 생각하면 90개 기업들이 이 규제 비용 특히 MDR이나 FDA를 위해서 특히 뭐 FDA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태스크를 위한 사용자 값성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 가서 직접 이제 사용자 값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예산 사업을 활용하면 충분히 규제 대응 비용에 있어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 비용 지원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뉴 임팩트 프로젝트라 그래서 저희가 medtech 스포트라이트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가서 진행 중인데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기관과 함께 저희가 함께 그 공고를 내고 협력 연구나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 키메스 때 올해 3월 키메스 때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수출 부대 비용도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수출할 때 이게 아무래도 관세 대응이나 아니면 뭐 콜드 체인 같은 시스템들이 현지에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미국의 주요 물류 시스템 기업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50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대표 사업으로 기재부에 이제 조금 많은 성과로 인정받은 부분이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한 국내 이루어진 해외 이루어진들을 술기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이제 학회에 매년 2억 5천씩 지원해 주는 걸 10개 학회를 지원해서 25억의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 카데바 센터나 워크숍을 통해서 해외 가서 매년 1억씩 지원받는 그런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업 공고가 지난 12월 달에 사전 공고가 나왔고요. 본 공고가 나간 어떤 R&D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본 공고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이제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 3월 중에 이제 본 공고가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나 또 저희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설명 또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할 발표는 다 마쳤는데요.
이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수출을 굉장히 이제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열심히 수고해 주신 부분들이 또 예산 확보란 부분들로 연결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처 예산이 굉장히 이제 이기 사업이 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의료기기 분야의 예산도 많이 이제 배정받은 만큼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